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 변화와 특징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유는 2021년도부터 22학년도로 가면서 입시 변화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2022학년도의 입시의 틀이 2023, 2024, 2024까지 그대로 쭉 연결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예비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2학년이거나 또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현재 중학교 3학년이신 분들도 이 입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부분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간다. 맞는 얘기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입시를 알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올바른 입시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를 하나로 볼 수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자연계, 서울대학교 인문계를 나누어 봐야 되고 인문계의 서울대학교와 자연계의 서울대학교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자연계열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현재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냐 재수생이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냐 또는 자사고냐 외고냐에 따라서 사실 서울대학교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고 서울대가 중요한 이유는 문과는 서울대가 천장이기 때문에 끝이니까 한계점이지만 자연계는 사실 서울대 위에 어찌 보면 의대도 있을 수 있고 치대도 있을 수 있고 약대나 한의대의 의학 계열의 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전문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 서울대 위에 있는 의학 계열에 대한 영향력이 서울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대학교 입시 변화에서 어떤 점이 특징이냐?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정시 모집군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2014년도에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요번에 2022학년도에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는데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는 이유인 즉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전에는 수시에서 선발하던 음악이나 미술대학이 정시 가군에서 일부 학과가 선발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정시 가군에서 실시할 경우에 이러한 예체능계 계열의 학교들의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전형 일정이 매우 짧다. 그렇기 때문에 가군이 아니라 나군으로 이동을 해서 전형 일정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이유를 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서울대가 그냥 옮기니까 밑에 대학이 옮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전에 다 조율이 되어진 거고 군이동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율이 이루어졌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종전에 우리가 정시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입시 기왕들이 어느 대학교 어떤 과는 몇 점이라고 하는 점수로 대학과 학과들을 서열화시켰잖아요. 근데 입시를 또는 대학이나 학과를 점수로 서열화시키는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올바른 방식은 아닐 수도 있고 대학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대학이 어느 과보다 낫다라는 인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종전의 입시에 커다란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 안에서 이제 새로운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고 또 연세대 고려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정시는 대단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죠. 왜 혼란이 오냐면 우리가 정시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항상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입시 결과, 정년도의 원서 지원의 패턴들을 그대로 배워서 그걸 가지고서 결국은 올해의 원서를 썼거든요. 2021년도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서 2022학년도 원서를 썼고 2021학년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2022학년도를 예측했기 때문에 결국은 2021년도 데이터 값이 2022학년도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군이동이 바뀌게 되고 원서 지원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지고 경쟁률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정시는 매우 커다란 혼란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뭔가 연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되어진다면 2022학년도는 반드시 그 안에서 기회 구간을 찾아내고 내 성적대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틈새의 공략이 반드시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볼 때는 2022학년도 정시는 정말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원서 지원의 흐름과 생각을 벗어나서
예측값을 뛰어넘어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결국 구간을 잡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정시는 커다란 혼란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정시 모집군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입시에 엄청난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영어의 영향력이 정시에서 강화가 되어지는데, 종전에는 영어는 서울대는 감점제로 적용을 하니까 1등급이었을 때는 9점이 아닙니다. 0점. 그 다음에 2등급일 때 0.5점을 감점하고 3등급일 때 1.0점을 감점하는 체제였었는데, 감점 체제가 3등급부터 1등급, 2등급은 0.5점 동일하고 3등급부터 3등급이 1.0점을 2.0점, 4등급을 1.5에서 4.5 정도로 해서 등급을 강화시켜요. 하지만 서울대학교 원서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1, 2등급 정도는 되어져야 문과든 이과든 원서를 쓴다고 보게 되어지면 영어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1등급, 2등급에서 감점의 점수의 차이는 발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정시 선발 비율이 확대가 되어진다. 정시 선발 비율이 원래는 수시에서 69.7%, 정시에서 30.3%로 해서 정시 비중이 30%로 늘어요. 자, 원래는 우리가 이제 정시 선발 비율이 2023년도까지는 30%, 2024까지 40%를 늘리자라고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서울대를 뺀 대부분의 대학들이 2022학년도부터 정시 선발 비율이 40%를 늘렸어요. 서울대만 2022학년도로 30%를 늘렸기 때문에 2023, 24로 가게 되어지면서 서울대학교 전형의 변화, 그리고 모집 인원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시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수시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수시는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일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달라지게 되어진다면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전형의 변화들이 예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대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약대는 총 63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지역균형 전형에서 12명, 일반 전형에서 32명, 정시 모집에서 19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자연계 쪽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죠. 동일한 서울대라 하더라도 자연계 입장에서는 좋은 이유가, 첫 번째는 서울대 약대 선발 인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3명 정도 늘어나니까 결국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고, 의학 계열에서 약대 전체의 선발 인원이 32개 대학 1578명이니까 상당히 큰 사이즈죠. 한의대와 치대를 합친 인원보다 많고, 그리고 의학 계열에서 결국은 이번에 2022학년도부터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40명을 의학대학에서 선발을 해요. 의대에서. 건국대 글로컬은 2022학년도 의대에서 4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동일하게 선발합니다. 그러다가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건국대 글로컬, 차이과대학교, 그러고 난 다음에 건국대 글로컬하고 차이과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가 선발을 하고 있는데, 강원대학교는 2023년도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할 거고, 그 다음에 건국대 글로컬은 2024학년도까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그 이후로는 100%를 의대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져요. 어찌됐든 의대에 건국대학교 글로컬 40명이 들어오면서 의대 사이즈 커졌지, 그 다음에 약대 들어오면서 약대 사이즈 커지니까 결국 의학 계열의 사이즈가 커졌죠. 그러면 결국은 서울대 자연계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입시 시장이 좀 더 여유가 생겼다, 기회가 많이 생겼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대신 문과 쪽으로 서울대를 가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과 쪽에서 서울대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는 거는 맞아요. 당연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 가는 건 맞는데, 문과와 이과를 비교하자면 결국은 문과로 서울대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문이과를 결정하거나 아무래도 진로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급적이면 문과보다는 자연계 쪽을 진로로 선택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대학 진학도 훨씬 더 수월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나 진로 방향을 봤었을 때도 자연계 쪽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학탐구 응시 영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서로 다른 분야의 원투,
또는 투투, 두조합이 가능한 거죠. 동일 과목의 원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투 과목을 하여야만 서울대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반드시 투 과목을 하셔야 되는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반드시 투 과목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정시 교과 이수 가산점에서 최대 2점 정도를 올해부터 부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이 우수한 교과 이수 유형의 총종 요구에 따라서 산출된 수능 성적의 최대 2점 정도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에서도 지원 학과에 관한 학업 적합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21, 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시 선발 비율은 2021년도에는 23.2%였는데 2022로 가면서 30.3%, 다시 말하면 비율적으로 봐서 7.1% 비율이 늘어난 거죠. 이게 아마도 2022학년도에서 3학년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정시 선발 비율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수시 선발에서 보게 되어지면 수시 선발은 72.8%에서 69.7%로 줄었고 정시는 23.2%에서 30.3%로 7.2% 늘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23.8%에서 20.5%로 3.3% 감소가 되어졌는데 특히 지균에서는 보면은 인문계열은 286명에서 277명으로 9명 정도만 줄었어요.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자연계열로서는 그런데 449명에서 380명으로 마이너스 69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하는 자연계 학생들은 그 전보다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다. 문과 쪽은 큰 폭의 감소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쓸 때에는 모집 인원이 2021년도에 52.7%였는데 49.2%로 3.5% 하락을 했고요. 문과에서는 590명에서 397명. 문과의 폭이 하락폭이 커요. 53명이 줄었고 자연계는 29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서울대는 정시 비중이 늘었다. 다시 말하면 정시로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거예요. 수시 비중이 줄었어요. 수시 비중이 줄었는데 특히 어디에서 비중이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냐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자연계의 폭이 줄었고 일반 전형에서는 문과 쪽의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더 큰 폭에서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시 모집만 실시하던 모집단위. 종전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통계학과나 언론정보학과, 자유정보학과, 윤리교육학과, 그 다음에 동양학과라든가 서양학과 같은 학과들이 결국 수시에서만 선발하던 학과였었는데 이런 학과들이 정시에서 이제 선발을 하죠. 그래서 2022학년도 수시에서 선발한 학과는 인류학과, 교육학과, 도고동문, 도고교육학과, 불호교육학과는 에너지자원공학과, 서양학과, 조소학과, 작곡학과, 기악학과, 국학학과만 결국은 수시에서 선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론정보학, 통계학, 그 다음에 윤리교육학, 자유전공, 동양학과, 그 다음에 성형학과는 정시에서 선발하고요. 올해부터. 그리고 2022학년도 성악학과는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성악학과는 정시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2021학년도 학교생의 고교 졸업 연도별 현황.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발표했었던 서울대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2021학년도 정시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58.8%고 재학생의 비율이 37.3%다. 요 점을 우리가 이제 막 신문에서 막 엄청 강조하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학교 재수생의 비율이 지금 보니까 58.8%다. 재수생의 비율이 엄청 커지고 있다. 재학생은 매우 불리하다. 이런 점들을 막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뭐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시는 비중이 확대가 되어지고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지면 결국 재수생이 정시에서의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시는 재수생의 비율이 58.8%인데 수시에서의 재수생의 비율은 6.4%예요. 6.4%는 재수생, 삼수생, 검정고시를 다 합친 비율. 그러니까 결국 수시에서 재학생의 비율이 89.3%라는 거거든요. 정시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58%를 강조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에서 재학생의 비율이 89.3%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수시 전형에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균형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에서 특히 일반 전형에서는 졸업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모든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지원 자격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재수생 이렇게 결국은 입시가 양분이 되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재학생의 비중은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정시에서 재수생의 비율은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가 이제 2022학년도에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수능 성적의 산출점수에서 최대 2점 정도의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2023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정시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 또는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과 학생부가 반영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정시에서도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이 이 상태로 계속 꾸준하게 높아지기는 어렵고 결국은 일정 정도에서 2023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재수생의 비율이 감소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들은 뭐냐면 정시 재수생 58.8%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수시에서 재학생의 비율이 무려 89.3%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꼭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시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학생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사실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여러 번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는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원래는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모두 2등급이었어요. 이게 2020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인데 이걸 모두 2등급이 아니라 등급 합 4등급으로 바꿨죠. 2021학년도 초기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걸 어떻게 바꿨냐?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올해 2022학년도 수능 최저는 2021학년도 수능 최저 초기에 발표되어진 내용처럼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상 반영하고 대신 등급 합 4등급으로 해서 종전에 모두 2등급보다 수능 체제에서 과학탐구나 사학탐구의 탐구의 수능 체제를 낮춘 거죠. 모두 2개에서 모두 2개가 아니라 모두 2등급이 아니라 등급 합이 4등급으로 바꿨기 때문에 모두 2등급 하면은 흔히 말해서 1, 2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등급 합 4라고 하니까 2를 맞을 수도 있고 1, 3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다소 완화가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들은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크게 별로 없고 대신 이제 약대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이제 선발하기 때문에 약대는 자연계열 특히 면접을 시험을 보게 되어질 때 수학 재시문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리교육학과는 지리교육과 같은 경우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 해서 재시문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전형별 등록률에 대해서 보시게 되어 있다. 좀 전에 보셨을 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아까 봤었던 것처럼 계속 바꾸는 거죠. 수능 최저를 낮췄죠. 종전에는 우리가 탐구의 2개 과목의 등급이 모두 2등급이었는데 탐구 2개 영역을 합을 4로 바꿨어요. 등급을 바꾼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랬었냐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등록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등록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2017년도에는 74.4, 2018년도에 82.2, 2019년도에 73.7, 2020년도에 87.4등급이에요. 등록률이 80%나 70%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은 756명이었는데 실제 등록한 학생은 557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인원을 다 못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73.7%만 뽑았고 나머지는 정시로 이원을 시켰겠죠. 이렇게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서울대학교 문과 쪽에서 미등록이 발생이 되었다기보다는 물론 발생이 됐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발생이 되어진 구간은 자연계로 봐야 되겠죠. 자연계 중에서도 서울대학교의 비인기 학과들이 있죠. 약간 그런 학과들은 학생들이 실제 거기에 안정적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서 안정적으로 서울대학교 약간 비인기 학과 쪽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일반 대학의 원서를 썼었을 때 이동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거기에 따라서 발생이 되어진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학과에 따라서 이렇게 등록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전형은 어떠냐? 일반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는 106%, 97.9%니까 거의 100%를 다 뽑는다고 볼 수 있고, 수능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틈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은 지역균형 전형, 자연계, 비인기학과 쪽에서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의학 계열의 사이즈가 커지고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은 입결이 낮아지고 서울대학교 문과는 입결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우리가 문과보다는 이과 쪽으로 진로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결국은 대학 진학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 나중에 졸업을 하거나 또는 사회적 구조 자체가 앞으로도 자연계 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본인의 성향과 특성이 문과 쪽이신 분들은 당연히 문과로 가겠죠. 대학 입시 자체로 봤었을 때는 문과로 서울대를 가는 것은 정말 어렵죠. 자연계로 서울대를 가는 것은 비교적 아주 어렵다고 볼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문과의 연세대학교가 0.5%거든요. 정시에서 가려고 할 때. 서울대를 이과로 얘기하면 비율이 약 어느 정도 되면 2% 정도의 1.5에서 2%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학교를 자연계로 간다. 그럼 약 1.5에서 2%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연세대학교를 문과로 간다 그러면 0.5%예요.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격차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로 방향을 결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꼭 생각해 줘야 되고, 지금 설명했었던 내용을 통해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문과로 갈까 이과로 갈까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온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냐 재수량이냐에 따라서 내가 서울대를 진학하고자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드렸어요. 고등학교 유형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냐 또는 자사고냐 외고냐 특목고냐 국제고냐에 따라서 어떤 전형의 유불리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외고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들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시 전형의 비중이 축소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문과의 비중이 축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능 대비 없이 수시 전형으로만 대학을 가는 학교거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부터는 정시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 요 내용은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여기다가 설명을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단에 블로그를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링크를. 저희 하이프리뷰 블로그로 가시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 전체 학과의 문과 자연계의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연세대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잘 보시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입시가 변한다. 입시가 변한다. 입시가 변하는데 내가 그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맞춰야만 돼요. 그래야만 내가 입시의 나중에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지, 입시가 변하는데 나는 그냥 공부한다. 이렇게 해서는 입시에서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2022학년도 입시는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아시고, 제가 앞으로도 이제 의대나 치대나 약대 우리가 대학 진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 준비를 통해서 동영상 올려드리게 되면 항상 청취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입시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계획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